안녕하세요. 큰바이근입니다. 1월 2일. 예, 새해가 밝았죠. 올해 2026년 새해가 밝으면서 예, 코스피도 4,300을 가볍게 넘으면서 좀 괜찮은 새해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크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코스닥도 제법 많이 올랐죠. 예, 좋은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올해 좀 주가들 많이 올라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많이 올라서 좀 돈 많이 버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 자, 저희가 대화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카톡 대화방을 제가 댓글에다 남겨드릴 테니까, 주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이나 종목 관련해서 궁금한, 저희가 리딩이나 이런 것들을 하거나 종목 추천을 하는 방은 아닙니다만, 공부하시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은 좀 와서 물어보실 수 있도록 저하고 같이 하는 분들하고 공동으로 대화방을 만들었으니까, 거기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시간을 내서, 저는 사실상 다음 주부터 제 본업인 인공지능 관련된 강의를 또 종일 강의를 시작을 해야 돼서, 사실 제가 자주는 못 뵐 것 같지만 저도 최대한 하여튼 참여를 같이 해서 여러분들과 좀 재밌는 이야기들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거 물어보시고 싶으신 분들 오셔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바이브 코딩이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원래 강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궁금하신 분들 오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1월 2일 주요 테마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 코스피가 거의 100 가까이 올랐죠. 4,300을 넘어서는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반도체 힘이죠. 결국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주가 삼성전자와 결국 SK 하이닉스가 올라주면 저희는 시장이 좋아 보이는 그런 약간 착시 효과 같은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로봇주 같은 것들도 좀 올랐고, 그리고 우주항공 쪽도 조금 올랐습니다. 세트레가이 같은 대표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좀 올랐고요. 그리고 스피어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방중, 내일 모레부터죠. 방중 하는 이야기 때문에, 국빈 방문하는 이야기 때문에 사실 중국 소비하고 엔터주 같은 것들도 조금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청년 탈모 바우처를 지급하겠다. 왜냐면 20, 30대는 병원에 잘 안 가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의료보험이 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탈모를 좀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비급여 형태로, 비급여,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국민건강보험에 그거를 부담하게 한다라고 하면 사실 재정 건전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 부분들을 국가에서 어떤 청년 바우처 형태로 제공을 하자라는 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탈모 치료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좀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한다고 했을 때 많이 했었으니까 지금까지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 실제로 수혜와 매출액이나 아니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현대약품이나, 현대약품은 계속 얘기가 있었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된 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미녹시딜이라는 거하고, 하나는 프로페시아 프로스카로 대변되는 그 전립선 약의 부작용으로 머리가 나는 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계열의 약입니다. 그 외에 지금 이탈리아에서 하나가 더 발견이 돼서, 걔는 피부병 치료제, 그러니까 약간 여드름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머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삼상을 하고 있어서 곧 승인을 받고 이렇게 되면 현대약품이 또 그걸 지금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드름 약으로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현대약품이 지난번에 한참 뛰어 올랐는데 이번에도 좀 재밌는 소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 스마트 팩토리는 아무래도 CES가 개막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그 다음에 피지컬 AI 쪽이 아마 강조가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아마 그 부분들이 제일 강조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CES에서 가전이나 자동차도 사실은 주목을 받은 적이 있지만, 로봇이 그 가운데 중앙에 등장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도 로봇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특히 우리나라 회사들은 대부분 로봇으로 승부를 좀 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두산 같은 쪽에서도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공동으로 하는 운영하는 그런 국가관 같은 경우에서도 로봇을 좀 주로 다루게 될 것 같고, 거기에 또 그 로봇이라고 하시게 되면, 혹은 피지컬 AI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휴머노이드, 인간 비슷하게 생긴 로봇만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지컬 AI는 범위가 되게 넓어요. 예를 들면 드럼도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 대상이 될 수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수의 어떤 생산용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것에 그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예를 들면 전투기 같은 데도 그 센서 퓨전이라 그래서 밖에서 나오는 센서, 레이더나 아니면 저기 전자공학으로 오는 센서링 같은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에 융합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뭐 여타의 뭐 예를 들면 로켓 같은 것도 인공지능의 피지컬 AI 부분에서 다룰 수 있고요. 인공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태로 다 다룰 수가 있어요. 지상에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모든 움직이는 기계들, 혹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사람이 다루는 기계들도 사실상 AI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것이 바로 피지컬 AI가 되는 거예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AI를 버블이다 이야기해도 그 적용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AI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현재로 뭐 챗GPT나 아니면 그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을 비롯한, 그리고 중국의 어떤 것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독자 모델들이 성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해요. 특히 비용 성능 자체가 나쁘지 않아서 괜찮다고 이야기들을 해서 지금 5개 모델이 나오고, 뭐 1월 1일날 2일날 뭐 어떤 특정한 모델이 중국의 어떤 모델에서 파생된 모델이 이런 얘기 때문에 AI 바닥도 지금 되게 막 혼란스럽고 그렇긴 한데, 뭐 그 얘기는 사실이 아닌 걸로, 중국 거를 베끼거나 아니면 거기에 파생된 모델이 아닌 걸로 지금 거의 밝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국에 가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좀 재미있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상. 그리고 스페이스X IPO 때문에 사실 지금 우주항공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IPO를 진행했을 때 굉장히 좀 큰 규모의 자산 저기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금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형태의 어떤 지금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스페이스X하고 우리나라하고 크게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위성체를 만드는 업체들이나 아니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재료, 소재를 만드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이제 스피어 같은 업체들이 그런 업체들이고, 세트라가이처럼 아예 위성체를 만드는 전문 업체, 이런 회사들이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세트라가이는 제가 이따 종목 설명드리면서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화장품은 한한령의 중국 수혜주라고 보기에는 이제 중국 시장이 너무 많이 독립적으로 나가버렸어요. 한한령 이후에 2016년, 2017년 요때쯤이었으니까 그게 벌써 1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2026년이잖아요, 올해. 그 사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문제가 됐었을 때 그 소부장 업체를 되게 많이 키워줬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하고 갈등이 있었을 때 자체 인공지능 칩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는 다 연결되어 있고 공급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어떤 방향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관계들이 깨졌을 때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자생력이 있는 자체 시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 화장품 기술이 엄청 많이 발전을 하고 화장품 브랜드들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화장품들이 중국 시장을 그렇게 쉽게 노리지 못해요. 대신에 우리나라 선진국 시장이 열렸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보조적인 효과는 있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예전처럼 한달령이 해제되고 중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화장품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는 조금 조금은 이제 그 부분 접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테마들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요. 역시나 반도체,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올랐다 그러면 반도체가 오른 거예요. 분명히 반도체가 떨어지면서 코스피가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오늘 원익 큐브가 올랐는데 원익 큐브하고 원익이 올랐죠. 원익이 많이 올랐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원익 그룹들이 대체로 제가 지난번에도 원익 관련된 몇 가지 업체들을 해줬지만 회사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가격 대비로 얼마나 효율적이냐, 그쵸?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지금 얼마나 올라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룹사의 다른 업체에 비해서 조금 저평가된 회사들을, 이런 회사들을 주목해 보시는 그런 눈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어쨌든 오늘은 출발이 상당히 좋아서 연말에도 좋았지만 오늘도 좋아서 사실 올해를 되게 크게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결국은 상반기 혹은 하반기까지 주가가 어디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 예측들이 되게 많기는 한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4,500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물론 부침이 있을 것 같지만요. 5,000은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율의 움직임이나 우리나라 이제 수출을 올해 사실 너무 많이 땡겼거든요. 그냥 관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땡겨서 사실은 7천억 불이 되게 좀 빠르게 달성된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올해의 기저효과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날 거냐. 또 작년에 좀 우리나라가 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해는 기저효과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그렇죠. 올해 2026년도에도 그런 효과들이 과연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경제는 조금 살아나고 있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뭐 일단 자영업자분들이 느끼시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한은에서 발표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과 근접하게 한 2% 가까이 1.8%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성장률을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긴 하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다들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지표로 주식 관련된, 시장 관련된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저 개인적인 바람을 해봅니다. 예. 오늘 첫날이고요. 오늘도 역시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강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오늘 여기 안 잡혀 있는 종목들 중에 인공지능하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조금 있어요. 어떤 거요? 전력망, 그리고 냉각 시스템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냉각 시스템도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잘 주목해 주십시오. 올해의 기대되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